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기능사 강의를 하고 있는 전병칠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인 첫 번째 전기 이론에 관련된 요약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다산에듀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포켓 요약집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크기만 하죠. 이 포켓 요약집은 여러분이 휴대하기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이 내용을 저와 함께 천천히 보시면서 직접 이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기게 되면은 우리는 전기 이론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이론 중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건 뭘까요?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바로 그 과정인데요. 오늘은 이 물질과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일단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물리 현상 중에서 바로 이 전자의 이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 사전적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는 바로 이 전자 중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 즉 자유전자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죠.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양전기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음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자 중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바로 이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가 됩니다. 원자는 모든 물질을 바로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이 그 성질을 가진 최소의 단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전자라고 한 번 더 강조가 되니까 이 자유전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전자가 과잉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기 원자핵, 즉 양자가 과잉된 상태가 있고 전자, 음으로 되어 있는 전자가 과잉된 상태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적 전기 성질을 띠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음전기로 대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전, 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았는데 이 전기적 성질을 띠는 것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전되는 현상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될까요? 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인데 크게 네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로 비벼서 만들어지는, 즉 두 물체가 마찰로 생기는 대전입니다. 여러분이 빗으로 머리를 빗거나 아니면은 옷을 이렇게 비비거나 어떤 두 개를 비볐을 때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마찰 대전이에요. 자, 그리고 박리 대전도 있습니다. 서로 밀착된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전자제품 같은 거 새로 사면 이 비닐로 덮여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비닐을 떼어내게 될 때 또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박리에 의한 대전입니다. 그리고 액체류가 파이프 안에서 이동할 때 만들어지는 유동대전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분출대전, 충돌대전, 진동대전, 유도대전과 같은 다른 대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전하와 전기량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전하는 그렇게 이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 전기를 우리가 전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전기량은 도대체 걔가 얼마만큼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걸 전기량이라고 하죠. 이 전기량의 단위는 기호로 Q라고 쓰고요. 전기량의 단위는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래서 뭐 1쿨롬, 2쿨롬, 12쿨롬, 뭐 100쿨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정확하게는 1초에 1쿨롬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1암페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 전하량과 질량에 대한 관계도 있는데 가끔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묻게 되니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도체와 부도체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전기를 얼마나 잘 흘릴 수 있느냐, 즉 이 전자가 얼마나 잘 이동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물질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체들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이 잘, 그런 전자가 잘 이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하게 됩니다. 컨덕터라고 부르게 되죠. 일반적으로 전기 저항이 작을수록 우리는 좋은 도체라고 합니다. 이 전기 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기를 더 잘 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는 은이 전류를 굉장히 잘 흘리고, 그 다음에 뭐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잘 흘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대부분의 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 도체들은 구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분께서는 거의 구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송전계통, 즉 철탑에서는 알루미늄 선을 이용한 전선도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도체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으로 만든 이런 도체들은 온도가 올라갈 때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되니까 전기가 잘 못 흐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하는 거는 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 수소, 플라스틱, 이런 종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도체 혹은 절연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도체가 되는 그런 물질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죠. 이 컨덕터는 컨덕터인데 이 반만이라고 해서 세미컨덕터, 그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이 도체와 부도체의 양쪽 성질을 모두 갖게 되고요. 규소, 게르마늄, 셀렌과 같은 것이 바로 반도체의 물질이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전자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의 반도체가 바로 이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기 회로를 조금 이해해 볼까요? 전기 회로에서 부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어로는 로드라고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두 다 로드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집에서는 전기를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되나요?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형광등, 아니면은 뭐 밥솥, 아니면은 선풍기, 이런 것들이 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 즉 전기적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죠. 전기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는 부하라고 합니다. 이 실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선풍기, 냉장고, 전등, 전동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부하가 일반적으로 전격보다 더 많은 상태도 있어요. 원래 이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과부하, 즉 오버로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전기 회로에서는 앞으로 이 부하가 늘어날 때 혹은 부하가 감소할 때 혹은 이 전격 부하일 때 이런 말 많이 쓰게 될 건데요. 이 부하라고 하는 거는 이 적절한 전기 사용,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과부하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굉장히 원래 양보다 많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경부하라고 하게 되면은 좀 가볍다라는 얘기니까 이 전기를 조금 덜 사용하는 거고요. 이 전격부하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류는 이 전하가 이동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음극, 즉 마이너스에서 이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전기의 흐름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정의한 이후에 발견된 거여서 이 두 개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고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전기를 하는 분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전기 에너지, 즉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전류라고 하는 거, 어떤 단면을 이 t초 동안에 q쿨럼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에요. 보통 우리가 전류는 기호는 I를 사용하고요. 이제 사용하는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알파벳으로는 A로 표시하게 돼요. 암페어, 암페어, 1암페어가 흘렀습니다. 10암페어가 흘렀습니다. 자,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15암페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요거를 조금 세게 발음해서 암페어라고도 부르게 되고 암페아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암페어가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이 하나 잠깐 나오게 되는데요. I 전류는 이 T분의 Q, 그러니까 어떤 시간분에 이동한 이 전기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Q 그러면 전기량은 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암페어는 1초 동안에 1쿨롬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 그 전류의 크기를 우리는 1암페어가 됩니다. 1초 동안에 만약에 10쿨롬이 이동하게 되면은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10암페어가 되겠죠. 자, 여기에 전압과 전이차도 있네요. 이 전압과 전이차. 보통 우리가 전류만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이 전압일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뭐 110V냐, 220V냐, 이 건전지가 1.5V냐, 아니면은 배터리가 뭐 12V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모두가 다 전압에 대한 이야기죠. 이 물로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물은 수압과 수위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위차가 클수록 수압도 세지게 되는 거고요. 이 수압이 셀수록 더 물도 잘 흐르게 되는 건데, 이게 전기에 오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압이 셀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거고요. 이 전이차가 클수록 이 전압도 더 세게 되는 겁니다. 이 전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인 에너지 차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전압이에요. 우리는 그 전압을 이제 볼트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볼트예요. 1볼트, 10볼트, 220볼트, 380볼트, 22,900볼트 하는 그 볼트가 이 볼트예요. 볼트가 클수록 더 전기가 잘 흐르죠. 그리고 더 위험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건전지의 1.5V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가 훨씬 더 위험하죠. 또 그 220V보다도 이 배전선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전기 22,900V는 100배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압과 전류와 그리고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의 관계에서는 이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전기에서 대표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이 전류는 즉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전류는 이 전압에 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죠. Q쿨롬의 전하가 어느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W줄의 일을 할 때 그 두 점 사이에 전위차가 V만큼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볼트의 사전적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셔도 돼요. 자, V, 볼트라고 하는 거는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전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전기와 같이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전지는 기전력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발전기라든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이 전압이 얼마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 기전력이 원래 얼마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저항입니다. 이 저항이 얼마나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냐라고 하는 그 정도라고 했었죠. 자, 여기 저항률이라고도 나와 있게 되는데, 일단 저항의 기호는 R로 씁니다. R, 레지스턴스에 R을 사용하게 되고요. 단위는 ohm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그리스어 오메가로 표시하게 되죠. 뭐 10ohm이냐, 100ohm이냐, 1kΩ, 즉 1000ohm이냐 라고 하는 것들 모두 다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전기가 더 잘 못 흐르게 될까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펜이 만약에 이 전선이면요, 이 전선은 가늘수록, 그 다음에 길이가 길수록, 그 다음에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전기를 못 흐르게 할수록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 식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 이걸 고유저항이라고 하는데, 고유저항, 즉 도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저항에 비례하게 되고, L, 길이에 비례하게 되고,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항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A,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면적이 더 넓을수록 오히려 저항은 작아지게 되고, 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R은 로 A분의 L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옴미터라고 하는 것으로 단위를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전선의 저항이 작으면 전류를 더 많이 흘려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 면적을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크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저항이라는 것은 얼마나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느냐의 정도인데, 이 반대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 컨덕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컨덕턴스. 한번 귀로 들어만 보는 것과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컨덕턴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컨덕턴스. 컨덕턴스는 이 저항의 역수입니다. 저항 분의 1이 바로 이 컨덕턴스가 되죠. 만약에 저항이 10옴이라면 컨덕턴스는 10분의 1이니까 우리가 0.1 되겠죠. 기호로는 G라고 하게 되는데, 이 단위로는 모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옴은 0.1 모와 똑같습니다. 이 저항이 옴이거든요. OHM인데, 자, 그것을 반대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MHO잖아요. 그래서 모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오메가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잖아요. 자, 이 단위도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을 때 모라고 읽습니다. 또 모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일반적으로 전기 쪽에서는 이 지멘스라고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항은 클수록 전기가 잘 못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 컨덕턴스는 클수록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는 이 정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전도율은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를 수 있냐라고 하는 거니까 모 퍼 미터의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호로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시그마는 로 분의 1, 즉 고유저항 분의 1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항 온도계수라고 되는 것도 나와 있죠. 저항의 온도계수. 온도계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저항이 도대체 얼만큼 더 커지는데 라고 하는 그 비율, 그 계수를 우리가 온도계수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온도 상승 전에 저항값을 R0라고 하게 되고, 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 값을 RT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저항 더하기, 그 다음에 온도 계수에다가 온도 변화에다가 온도 상승 전에 저항값을 모두 다 곱한 것, 요만큼 온도가 상승하게 된 거죠. 상승한 값을 더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보통 금속 도체의 경우에는요, 이 온도 계수가 0보다 커요. 즉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도 증가하게 됩니다. 금속 도체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반대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탄소, 전해액, 반도체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저항 온도 계수, 즉 부성 저항 특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항이 크면 좋을까요? 아니면 작으면 좋을까요? 보통 사용하는 도체의 재료, 즉 전선의 재료 같은 거는 저항값이 작으면 좋겠죠. 근데 저항값이 커서 좋은 것들도 있어요. 이 절연 저항 같은 거, 예를 들어 이 절연물, 즉 전선의 피복을 이루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항값이 더 커야 좋을 겁니다. 뭐 절연 장갑 이런 것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저항값이 더 커야 좋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절연 저항이 커야 좋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조금 잘 귀에 익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잠깐 우리가 멈추고 이제 쉬었다가 또 뒤에 강의 이어서 해보죠. 여러분과 항상 이 즐거운 전기 공부가 저도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즐겁게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